예, 저는 최현이라고 하고요.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과의 교수로도 있습니다. 2011년에 이 연구 시작할 때부터 참여를 했고 이제 10년 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임연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박서현이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팀에서는 작년에 동아시아 수리사 공동자원에 입학해서 수리사를 다루는 그런 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런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는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임연구원 김자경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저 연구소 구성원을 보면 이른바 육지의 맛인데요. 저는 제주 출신이고요. 그래서 공동자원연구센터에서도 제주 연구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 김자경 박사는 전공이 농업경제학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임연구원 윤여일입니다. 제주에 온 지는 그리고 센터에 온 지는 5년이 되었고요. 사회운동론과 펌먼드론의 전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센터에서는 출판, 기획에 좀 더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은교 박사도 사회학 전공이고 미량전쟁 그런 이제 지역에서의 사회운동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현재는 공동자원론을 보다 더 일반적인 민주주의나 정치적 급진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고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공동 자원을 실제로 가지고 있더라. 공동 자원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공동의 재산 이런 것으로 공동의 마을 공동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존재하는데 육지에 비해서 제주에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제주에는 몇백만 평 이런 것은 마을의 공동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거의 전 지역에 전 도에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면은 140여 개의 마을에 그런 이제 공동의 목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물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30% 정도 이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왜 지속적으로 남아 있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내놓고 거래할 수 없는 것으로 공동으로 함께 관리하고 이용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죠. 최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동자원의 섬이라고 할 만큼 이제 마을마다 이제 함께 이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해 왔던 자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금 화산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천이 없는 대신에 이제 용천수가 이제 해안가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마을 사람들은 물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통에 마을이 항상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정착을 하면 그게 마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커먼즈를 마을의 기원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이제 60년대 이제 상하수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물통이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치되거나 아니면 시멘트 발라가지고 이제 관광지처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마다 보면은 하나의 공동자원이 있는 게 아니라 공동 중산간적에는 목장, 그 다음에 바다밭, 그 다음에 숲, 고자화라고 하는 숲 아니면 오름 굉장히 다양한 공동자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요거를 어떻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지 관리해 왔느냐 요게 저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까지 생존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일용 가치에서 이제 재산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각해서 이제 중산간 지역 넓은 초지니까 그냥 골프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조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막을까, 저항할까, 우리가 지켜낼까, 이거를 이제 공동자원과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연결을 할까, 이게 저는 이제 농촌 지역에 있는 커먼즈의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관심을 가졌던 것이 가시리인데, 가시리는 마을 만들기 사례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꼽혔어요. 특히 이제 2000년대 초반에 2007년, 8년 거기에 제주에서는 가장 먼저 공동 자원을 이용한 마을 만들기에 성공했는데, 이 마을의 공동 자원은 마을 목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150만 평 이상 되는 거대한 마을 목장이 있었는데, 화산섬에서 농업을 위해서는 말과 소를 키워야 되는 게 진압 농법이라고 해서 그 화산토가 잘 찰기가 없기 때문에 밟아줘야지 소나 말로 밟아줘야만 파종을 했을 때 싹이 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소와 말이 불가피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목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런 거대한 이제 목장에 마을 주민 되면 누구나 적절한 부담을 지고 거기에 이제 마을 목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서 함께 이용했는데, 이게 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농업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또 노인들이 되면서 농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마을 목장이 주민들하고 이제 소원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화학 비료의 보급, 그다음에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말과 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소원해지면서 현대사에서는 이제 이 마을 모임을 하면은, 마을 회의를 하면은 이걸 이제 좋은 값에 팔자는 식으로 해서 마을 목장들이 대거 팔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면서 마을의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자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도에서 하는 무슨 공모 이런 것에도 참여를 하고, 또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풍력발전소를 짓는 것에도 지원해서 풍력발전기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마을의 여러 가지 시설을 충원하고 마을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묵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예술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시설을 만들었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또 주민들의 복지나 교육 이런 것에 사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공동 자원인 목장이 그냥 그걸 한 번에 팔아버렸으면은 그냥 재산 나눠주고 마을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마을에 공동으로 관리해야 될 어떤 자산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 전체가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면서 상당히 성공한 그런 사례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상당한 수익이 되면서 마을 목장이 마을의 재산으로 된 게 아니라 마을 목장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속이 되는 것으로 이제 마을과 약간 분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늘리는 진짜 망해가는 마을이었어요. 거기는 마을 목장도 거의 없었고, 4.3 때 아주 파산한 마을이었고, 그러면서 되살려 나가긴 했지만 거기 소득이 될 것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거기 마을에 서늘곶이라는 곶자왈이 있는데, 동백동산이라는
숲이 있고 이런 이제 그 공동의 숲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제주도에 보호 지역으로 묶이고 그러면서 도에서 그걸 매입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제주도민들한테는 거기가 원래 식수를 얻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땔감이라든가 여러 자원을 얻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그게 국가 소유로 되면서 이용할 수 없는 게 됐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기억이 있어서 또 소원해지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2010년 경에 이제 여기가 그 남사르 습지로 보호구역으로 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돼 직접적으로 이제 도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 됐는데 그 지역을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것은 비용에 낭비되고 행정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협치 체제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 그다음에 지역 마을 만들기 전문가, 여기는 또 이제 생태 관광 전문가, 그다음에 행정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결합을 해서 이것을 공동으로 잘 관리를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처음에 마을 만들기가 시작이 됐어요. 100여 명, 2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모여서 마을 원탁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어떤 방식으로 부흥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하면서 그 합의를 통해서 그 마을을 마을의 중심에 있는 선을곳 동백동산 여기를 생태관광을 통해서 활용을 하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시리와는 달리 소유권 문제 같은 게 불거지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 온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마을 일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태나 혹은 이제 복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마을 주민들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일이 다 적혀있는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그 어른들이 이제 잘 해주니까 어른들도 노인들도 애들이 오면은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어떻게 애들을 맡겨야 할지 모르는데 이 마을은 아무데나 풀어놓으면은 마을의 사람들이 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간식도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외지에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분교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본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할 정도로 마을이 활성화되고 외지의 사람들도 들어오고. 행정은 1도 2동이고요. 보통 통칭 인화동. 네, 마을 사람들이 인화동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 협동조합 이름이 사람꽃이거든요. 인화. 실제 그 인화동에서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주거 지역이었거든요. 한 3, 40년 지나니까 지금 재개발의 바람이 술술 불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니까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도시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재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주의 도시가 인화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후발주자로서 이 개발에 이제 감지가 나타나니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를 운동을 제기하신 분이 한 아파트의 동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그 혼란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먼저
뭔가 해보자.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도 시민 자산화처럼 우리의 건물을 가지고 기점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갈등들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좀 해소해 보자라고 이미 생각을 하셨고 그 활동 속에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합원들의 욕구가 나타난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마을 만들기에는 이제 주체가 있는데 동시에 소위 경력이 단절된 이 여성들이라고 해서 중장년 여성들이 그분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삶을 재생산하는 활동들을 공동자원의 기반에서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활동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활동이 생각해 볼 거리들을 제가 보기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 전에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근데 경제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 나가 자신감을 잡고 더 뭔가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만약 그 제주 도심 지역에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공동자원을 기반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또 조금은 다른 어떤 경제 모델, 선순환적인 경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연구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 마스크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 국가가 공급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항공사를 국영화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수적인 자원은 무엇인가? 그럼 그 자원은 누가 생산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공급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근거한 자원 배분과는 되게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생각해도 지금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때였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삶이 여러 부분에서 열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생계와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그 동료 시민들 간에 자신의 삶을 방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공동자원 시각이랑 무관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전에는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급진적인 변화, 가령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생각이 어렸을 테고 기본소득 논의도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 하는 건 아마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생각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렇듯 굉장히 만인과 관련돼 있는 자원, 그리고 필수적인 자원, 살기 위한 자원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국가 차원과 사회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좀 제고해야 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코로나 시대는 공동자원으로 던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 되게 더 많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한 삶의 투쟁의 현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제주의 농업 농촌 노동자들 중에서는 이제 미동력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3만 정도 총 노동자를 보면 1만 2천에서 한 2만 정도를 지금 미동력 노동자라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본국으로 귀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침 이제 농촌에 있어서는 지금이 딱 이제 수확철이에요. 이제 수확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월동 채소들이 나오면 이게 다 이제 육지 시장에 보내야 되는데 지금 수확을 할 노동력이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공동체고 뭐고 간에 일단 자기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삶의 투쟁의 전선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마을 간의 경계 아니면 주체의 문제, 특히 이제 이주민과 이제 선주민이라고까지 이제 불려지는 이제 제주 사람들의 이제 그 갈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마을 안에서도 그들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빗장을 쳐버리거든요. 요거를 빼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모든 현장들이 마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마을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자원은 누가 개인이나 어떤 국가나 집단에서 마음대로 독점적으로 이익을 독점하거나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관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점점 더 확대된다면 그런 이제 지구적인 의미에서의 불평등,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불평등을 상당히 줄이고 우리가 동료 시민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지구적인 생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지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연구센터에서 이제 그간 10년 동안 해왔던 연구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정리하고 그 제주 사회에서 발표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연구센터에서 한편 연구의 성과를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제주 사회를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자라는 취지까지도 같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운동과 연구는 물론 구분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서로 연관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려면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버틸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래 가면 그러니까 꼭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커먼즈 네트워크가 그릇 같은 것이어서 그것이 계속 있다라면 뭔가 계속 당길 수 있잖아요.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학술적인 영역과 그리고 운동 영역에서 생각하는 커먼즈 상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양쪽에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커먼즈 네트워크가 커먼즈였으면 좋겠어요. 하고 저희 공동자원과 지속가능 사회 연구센터도 커먼즈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커먼즈가 연대했으면 좋겠어요.